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만들었죠. 이번에는 여기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로고 들어가야 되고, 중간에 이제 메뉴 이제 초등, 중등, 고등, 단행본 들어가야 되고, 메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컨테이너를 맥스 위드로 1500 픽셀로 잡았죠. 그러면 이제 요거 접어 두시고, 웬만하면 다 한 거는 여기 보이면 폴드 올이라고 있는데 이걸 접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탑바의 바디 부분이라 해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고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 컨테이너에 뭐 하면 돼요? 얘는 이제 플렉스 들어가야죠. 왜 그러냐면 이제 로고랑 요 메뉴랑 요 녀석들 3등분 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등분을 놔고 얘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운데로 정렬시켜 줘야 되잖아요. 자, 가운데로 정렬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녀석들한테 플렉스를 주고 얘만 해가지고 이 녀석만 딱 잡아가지고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줘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div를 일단 3개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로고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메뉴, 그 다음에 그 아까 햄버거 바 이거 들어가는 공간인데,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플렉스 1이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플렉스 1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도대체 플렉스 1이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 이건 테일인드 치트시트, 테일인드 문법인 거죠. 플렉스 1 여기 들어가 보면 독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플렉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순차적으로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로우, 그 다음에 이게 슈링크, 그 다음에 베이시스,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로우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슈링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플렉스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플렉스 1을 이제 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공간을 이제 차지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플렉스 1이라는 걸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렉스를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로고가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메뉴가 들어가면 된다고 강사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메뉴 집어넣으면 되고 로고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로고부터 집어넣을게요. 자, 이미지 탭 해가지고 ALT는 메가스터디 로고로 할게요. 로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야죠.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일단 됐고요. 자, 컨테이너한테 저는 보더 좀 칠할게요. 보더. 아니면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도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BG 블루 300이라 할게요. 색상을 한번 칠해보면서 할까요? 여기는 BG 그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뭔가를 안 줬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내용을 추가하면 여기 ABC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가 가운데로 와 있어요. 이미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직 정렬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더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보더 여기가 BG 레드를 할까요? 레드, 그냥 레드 진하게 칠해봅시다. 그럼 얘가 이만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수직 정렬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북스 같은 경우는 높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한테 패딩을 준 상황이거든요. 컨테이너한테. 자, 한번 볼까요? 자, 활짝 열어보면 자, 얘를 감싸고 있는 이게 이제 컨테이너인데, 이름 컨테이너로 했잖아요. 그럼 컨테이너기 때문에 여기 지금 5픽셀이 들어가 있고, 패딩 레프트도 지금 좌우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는 얘네 같은 경우는 변수로 패딩 레프트 라이트를 주고 위아래를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얘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줘도 되겠죠. 아니면 그게 싫다 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패딩을 줄 건데,
이 테일윈드 같은 경우는 패딩을 여러분들이 상하 좌우를 주고 싶다면 원래는 우리가 PT 쓰게 되면 이거는 패딩 10픽셀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패딩 바텀 주고 싶을 때 PV 쓰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PL.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상하 좌우 주는 한꺼번에 주는 방법 몰랐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 대괄호 쓰시고, 사실 지금 이거는 위아래 5픽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이 없는데 5픽셀 그 다음에 언더바하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언더바 5픽셀 언더바 10픽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하 좌우를 같이 주는 게 가능해져요. 보이죠? 그래서 이제 패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하 좌우를 한꺼번에 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주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위아래 5픽셀 주시고 좌우는 한 20픽셀 당겨 보겠습니다. 많이 당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얘네가 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얼만큼 줬는지 궁금하면 여러분들 컴퓨티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컴퓨티드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요 중앙에 있는 녀석이 텍스트 그 컨텐츠이고, 여기 보면 패딩이 뭐 있더래요? 지금 패딩이 위아래가 5 들어가 있고 30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퓨티드를 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위아래 5픽셀 주고 좌우 30픽셀 당겨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 지워버리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칠해 보셔야지 얘네들의 각각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칠해 보세요. 칠하고 안 칠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한 김에 여기도 아이콘 집어넣어 볼까요? 자, 폰트썸을 우리가 가져왔죠. 자, 폰트썸 홈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아이콘 프리 체크하시고, 자, 빠라고 있죠. 요거 아니면 빠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유로 돈 내야 되니까 쓰지 마시고 스판 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아이콘이 여기 나오겠죠. 보이죠? 자, 그러면 얘를 우측 끝으로 어떻게 보내요? 여기다가 플렉스 주시면 됩니다. 플렉스 주시고 justify and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스판 자체가 우측 끝으로 가겠죠. 이 상태에서 수직 정렬하는 거는 얘한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죠. 여기다 이렇게 주게 되면 얘가 수직 정렬도 이런 식으로 된다. 좀 커야겠죠? 여기 넣고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스판한테 텍스트를 한 2xl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거 3x라지. 뭐 정밀하게 주려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대괄호 해가지고 뭐 3REM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2REM 이렇게.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취향껏 주시면 되고요. 뭐 2REM 줘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것도 완성이 됐고, 근데 얘는 이제 클릭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럴 때는 뭐 써야 된다? 커서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커서 포인터, 이게 테일윈드 문법이에요. 그러면 얘를 클릭한 요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BC라고 쓴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메뉴 집어넣으면 되겠죠. 저는 여기 클래스 해가지고 메뉴 박스, 메뉴 1이라 했을까요? 메뉴 박스, 메뉴 1이라 씁시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div만 둬도 돼요. div만 두고 그냥 여기 안쪽에다 여기다가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감싸는 용도로만 두는 거죠. 뭐 이거는 취향 차이긴 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감싸는 용도로 쓰는 거죠. UL한테는 플렉스도 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제 요게 늘어나면 얘네도 공간이 줄겠죠.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게 플렉스 1이라는 거는 그로우 1, 슈링크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링크 같은 경우 1이 기본값이죠. 0으로 버팅기고 있어야지만 이제 얘네가 이제 줄진 않지. 근데 굳이 0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강사는 여기다 쓸게요. 그냥 위에 A. 자, 얘를 디스플레이 저는 뭐 할 거냐, 플렉스로 만들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색상을 칠해보면서 작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BG, 블루, 300 이렇게 해보면 지금 얘네들 공간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공간이 이거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H풀 해가지고 그 공간을 확보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이 DIV 높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DIV의 높이를 도대체 DIV가 높이를 어디서 받아오는 거예요? 자, DIV가 높이가 없긴 하지만 컨테이너가 지금 플렉스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컨테이너가 플렉스게 되면 플렉스 부모의 높이를 자식들이 그대로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강사님, 컨테이너도 부모가 높이가 없잖아요. 자, 컨테이너의 높이가 없지만 컨테이너의 높이는 누가 결정하고 있다? 지금 그 컨테이너가 감싸고 있는 요 세 녀석들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컨텐츠들이 내용이 많아지고 이 녀석들의 이제 높이가 커지면 그거에 맞게끔 컨텐츠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가 지금 이제 이 각각의 DIV 세 명의 자식들한테 높이를 물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얘까지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H풀을 주게 되면 그 높이를 뭐예요? 얘의 높이를,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그 높이를 얘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이제 높이 칠해버리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뭐 줘야 돼요? H풀 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여러분들 이 높이에서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높이 측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높이에서 막혀버리면 작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ASML CSS 기초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들이 구조를 짜는 것도 있고 CSS를 잘 짜는 것도 있겠지만 이 높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를 잘 몰라요. 왜? 누드로만, 눈대중으로만 자꾸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백그라운드 컬러 칠해보세요, 보더 칠해보세요 하는 게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이제 공간이 확보됐지만 이 LI가 아니라 LI까지는 높이가 있어요. 플렉스이기 때문에 UL이. 근데 얘는 자, 이 녀석은 어때요? 굉장히 작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 뭐 줘야 된다? 그래서 높이 100%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취향 차이긴 해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클릭이 안 돼요. 여기를 클릭해야지만 클릭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도 클릭했을 때 클릭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거 안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얘한테 높이 100%줄 필요 없이 그냥 얘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템 센터 여기다가 아예 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메가스터디 북수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럼 이 방법을 채택을 해서 해볼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얘한테도 플렉스 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블럭 주시고 블럭 주시고 그냥 패딩만 여러분들이 0 한 30픽을 당겨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패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당기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뭐 얘는 희한하게 좀 뭐 작업을 했네요. 보니까 여기는 보면 좌표 값을 줘가지고 당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채워 넣어볼까요? 초등, 중등, 이런 식으로 됐죠? 글씨 크기도 다른가요? 한번 볼까요? 뭐 지금 이 녀석한테 뭐 트랜지션 보더 컬러 뭐 이런 것도 걸려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요. 글씨 크기 같은 경우는 뭐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16픽셀 같거든요. 이게 자세히 보려면 그냥 컴퓨티드 들어가서 봐도 돼요.
사이즈는 18픽셀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 것도 폰트 사이즈는 18픽셀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주면 됩니다. 폰트 웨이트도 한번 걸어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 글씨 글꼴 같은 경우는 폰트 웨이트 볼드 안 걸어도 마치 볼드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지우면 되겠죠. 지우시고 색상 다 지우겠습니다. BG 레드도 다 지우고요. 그린도 다 지우세요. 블루도 다 지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랑. 보이죠? 근데 지금 보면 얘네가 간격이 살짝 안 맞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헤드 컨테이너 안에도 뭐 패딩 라이트만 줬는데 여기다가도 패딩을 이렇게 주면 돼요. 얘는 그냥 패딩을 0, 30픽셀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간격이 맞춰지겠죠? 이렇게. 깔끔하죠? 근데 패딩이 아마 얘는 이게 들어가지 않았나? 위에가? 한번 볼게요. 패딩이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패딩 Y가 이미 여기 안에서 들어갔네요. 그러면 굳이 줄 필요는 없겠네요. 얘네 그냥 0, 30픽셀 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요 메가스터디 부스처럼 메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디버그 모드로도 한번 볼까요? 감쪽같죠. 요거는 뭐 너무 크긴 한데 아이콘이 똑같은 게 없어서 그래요. 자, 하여튼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